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부터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번호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앞서서 오늘도 시황부터 체크를 해보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 출발을 했지만 점점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14포인트대까지 내려앉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는 낙폭입니다. 현재 1.45%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나흘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장중 1,350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2차 전지 그리고 건설주 단에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 오늘 반도체도 그닥 좋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내주면서 현재 4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특징 기관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외국인 단에서 1,700억 원 넘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5위 종목을 역시나 확인을 해보면 노르웨이 수출 기대감으로 현대로템이 1위를 기록하면서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또 카카오뱅크도 2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은행주들은 또 잘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3위에서 5위까지는 네이버와 하나솔루션 그리고 롯데케미칼 순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흘째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5위 종목도 오늘 대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몽레인을 제외하고는 LNF, 카나리아 바이오, 샤페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까지 전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제주 맥주 함께 보시죠. 네, 제주 맥주는 월드컵 관련 테마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카타르에서 세계 최초 아랍권 월드컵이자 겨울 월드컵이 개최가 됐습니다. 치맥 관련주들 오늘 동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이 시간까지 급등력을 강하게 유지하는 건 제주 맥주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개막을 앞두고도 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29% 넘게 오르면서 상한가 직전까지도 갔었습니다. 현재는 2,235원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만나보시죠. 네, 레몽레인입니다. 배우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이 원작이고요. 방영 3회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제작사인 레몽레인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저작권, IP를 가지고 있는 만큼 수익도 증대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방영권과 OTT 수익이 모두 이 레몽레인의 매출로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가 27,3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 종목 지난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9억 원대 적자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롯데케미칼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조 1,000억 원대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5천억 원을 사용하고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대금으로 6,05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죠. 증권가에서는 25%의 희석 비율이 부담스럽다고 평가하고 있고 롯데건설 자금난에 버거운 이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 가격까지 재정 부담이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16만 원 선 밑으로 올 정도로 3% 넘게 떨어졌었고요. 하지만 곧바로 저점 매수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또 17만 원 넘어서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16만 8천 원의 0.6%대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11시 구간의 증시 상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상위 1% 전문가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종목 상담 그리고 공략주 소개까지 이어서 받아볼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정열 전문가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가 오늘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외에 궁금한 점 있다면 디테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잠시 후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도 열어두겠습니다. 마찬가지 번호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쪽으로 먼저 이렇게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회신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그 영어 링크를 클릭하셔서 마찬가지 자유롭게 채팅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이 샵 3772번 문자 번호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 되겠습니다. 이 검색식 통해서 투자 해안, 투자 힌트 얻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와 오늘도 월요일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그동안 수익률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볼 종목은 SPG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차 목표가를 돌파했었는데요. 이제부터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도달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익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2차 목표가까지는 남은 비중으로 욕심을 좀 내보자라는 의견들을 항상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SPG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지금 시장에서는 바닥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신 다음에 현금을 확보를 한 것들은 다른 종목들을 모아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남은 비중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다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보다 낮아질 것 같다,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차익 실현을 완전 전량 매도로 하셔도 수익을 확보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크를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SPG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11월 10일에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고 매수가를 17,000원 수준에서 18,000원 수준들 21선 부근으로 잡아드리긴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현재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고점이 19,350원까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터하고 감속기를 개조하고 개발하는 그런 기업인 만큼 로봇 산업에서의 로봇의 이제 관절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감속기가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매출 비중이 30% 정도의 차지를 하는 고수익성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로봇 산업이 발전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질수록 수익이 지금은 안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는 수익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장기적으로는 반영이 좀 되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2만 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기도 했는데 살짝 도달을 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좀 받더라도 조금은 2차 목표가까지는 버텨보자라는 그런 말씀들 재차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미국 법인의 경우에서 3분기 누적 매출이 성장률이 달러 기준으로 한 26%에 달할 정도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매매 대응을 전략들을 세워보시고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익률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1,200개 종목이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와 함께 이 SPG 또 다른 공략주를 공략해보신 분들께서는 계좌에서 빨간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PG 일단 1차 목표가 도달을 한 만큼 절반은 현금화 하시길 바라겠고요. 2차 2만 원 목표가 유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수익률을 내고 있는 이정열 전문가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할 거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10초만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대, 평균 단가를 적어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내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진단을 통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멋진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정열 전문가와 조금 더 가까이서 좀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회신의 성격으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고요. 또 자유로운 주식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방송 외 시간에도 뉴스 그리고 시황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선물에 응모가 됩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 시기 바로 선물인데요. 모든 분에게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 핫종목 시간으로 오늘 넘어가 보죠. 오늘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열심히 좀 추려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니커 그리고 제주맥주 같은 치맥 관련주들 월드컵 때문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또 뭐가 있죠? 크래프톤, 게임주도 오늘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죠. 세 가지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KH건설, 유라테크, 그리고 SY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KH건설 볼까요? 네, KH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다른 기업들 유라테크나 SY보다는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장중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올라가도 우리가 좀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톱 의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톱. 일단은 KH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해 6월에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KH건설이 특수모소 회사로 KH강원개발공사를 통해서 인수를 진행을 했는데 알펜시아 인근 미개발 부지에 대한 부동산 개발 산업들 이런 것들을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호재다라고 인식이 좀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었고 최근에 또 레고랜드 사태가 좀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추세적인 부분에서 차트는 계속 주가가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개 경쟁 입찰 과정에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소유한 알펜시아 리조트를 7천억 원 가량으로 낙찰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입찰 단합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된 상태고 조사를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정치적인 부분에서 좀 정치적인 부분들보다는 개별적인 그런 요인들에서 조금 이제 불안감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업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유동성 위기가 제기되기도 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완화가 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주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것들 인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자 KH건설도 최근에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으로 좀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5월 31일에 KH건설이 우크라이나 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로도 좀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그리고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완전히 전부 다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은 아닌데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이제 633원 수준에서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미 충분히 보여준 상태였고 75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도 있고 투자 경고로 좀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 리스크들 750원 부분들을 터치를 했을 때 돌파를 한다라고 베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받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톱 의견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750원까지 목표 구간들을 세운 다음에 750원이 왔을 때는 현금 확보를 하자 그런 의견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톱 의견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건설주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데 KH건설은 그래도 3%대 상승을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님 의견은 스탑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750원 선 매도 의견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라테크 볼까요, 전문가님? 네,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거래량들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됐었는데 일단은 저는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영되는 게 끝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유라테크는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최근에 제네시스 전기차 GV60입니다. 무선 충전 기능 구형에 대한 일부 하드웨어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유라코퍼레이션을 계열사를 두고 있는 게 유라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반영이 좀 되지는 않는데 무선 충전 기능, 우리 전기차가 무선으로 충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도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후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기업도 주가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GV60의 무선 충전 기술 구현 일부 하드웨어를 제작을 했다라는 것들 우리 주목을 해보시고 자, 일단 뭐 언론에 따르면 이름의 연내에 전기차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무선 충전 용도의 주파수를 배정해서 무선 충전기를 상용화 기반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들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유라테크가 최근에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곤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10,0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들이 같이 함께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약에 유라테크를 이전에 바닥권에서 들고 있었다. 그럼 수익 구간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확보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21선이나 61선이나 크로스 구간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평선들이 상승하는 모습 중에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바닥에서 또는 21선, 61선 혹은 또 바닥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도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추후에 부각받을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하단에서 바닥에서 야금야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주목을 해서 저는 그 의견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 잡으시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라테크가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면서 거의 수직 상승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으로 고 의견 주셨고요. 바닥에서 좀 분할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장악 종목 마지막 종목인데요. SY 이 종목도 유라테크 못지않게 급등을 했어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시나요? 네, SY는 일단은 그 의견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라테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신 다음에 바닥에서 야금야금 좀 모아가면 추후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이 모멘텀들이 부각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면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사우디 국부펀드 모듈러 사업 협력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근데 모듈러 건설 기술 적용하고 관련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사우디 내 모듈러 제작 등 협력 체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SY 같은 경우에서는 이 판제품 공작물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구 개발한 구조형 단열 패널 SY 폴리캠을 활용해서 만든 모듈러 주책 브랜드 폴리캠 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장 국내 1위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클린룸 전용 내화 패널을 국내 최초로 특허를 내기도 했고 상용화에 성공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이 사우디 국부 펀드랑 같이 MOU를 체결했다.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함께 SY가 같이 사업을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주로 추후에는 부각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들은 당장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을 본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SY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냐라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추후에는 본계약을 체결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을 진행을 할 때는 매출로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매출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우디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상승 흐름들을 보여준 그런 상태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을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후에 조정을 좀 받더라도 부각이 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SY가 삼성물산 쪽에서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정 나오면 한 4,000원 부분들 그리고 3,500원 부분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가격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전략들 세워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Y까지 오늘의 고엔스탑 종목 살펴봤습니다. 우크라 재건주에 이어서 네옴시티 관련 테마까지 품고 있죠. 전문가님께서 고 의견 주셨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이익 내셨다면 수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조정 시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정열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상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일괄 받고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 이때 문의할 점, 궁금한 점 얼마든지 자유롭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법도 알려드립니다. 종목 상담 문자 번호와 마찬가지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그러면은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오픈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 익명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추첨 확률, 당첨 확률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추가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상위 1% 투자 병법서를 파헤치러 가보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의한 종목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장중에 있는 첫 번째 종목 상담이다 보니까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8137님의 사연입니다. 종목은 S&T 중공업 8,700원, 비중 10% 적으셨습니다. 오늘 지수 떨어지는데 상승하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 보내주셨어요. 와, 오늘 S&T 중공업은 약 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010원이 현재 가고요. 이런 날 내 종목 빨간색이면 너무 좋죠. 일단 네.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주당 300원의 이익을 내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타이밍도 좀 잘 맞으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홀딩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T 중공업 다른 거 제외하고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K2 흑표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전차 테스트를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터키 쪽에서 K2 관련된 모멘텀들도 들려주고 있고 최근에 폴란드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방산용 변속기 총화포 그리고 변속기 차량 부품, 변속기 차축 이런 부분들로 좀 부각이 방산 쪽으로도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로템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그 와중에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로템에서 관련돼 있는 기업들, 수혜주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봤을 때는 S&T 중공업이 오늘 살짝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계산업도 공작기계 쪽으로도 사업부가 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기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건설, 그리고 산업 플랜트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더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환경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61선 하단까지는 주가가 좀 남아있는, 범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타이밍이 조금 시장이랑 좀 관련이 좀 받쳐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들보다는 현대 로템이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연동을 시키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는 것보다 현대 로템을 좀 참고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한 채 방향성들은 살짝 상단 부분으로 상방 쪽으로 고개를 좀 살짝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 박스권 상단, 이 행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방향성이 위로 결정이 되면은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강세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런 것들 좀 감안했을 때 추후에 21선, 6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들,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평선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주면서 추세적인 이평선이 정배열로 주가가 장기적으로 중기적인 부분으로 우상향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원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21선이나 61선의 지지를 받는지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면 만원 진짜 돌파를 하고 11,000원, 12,000원대까지도 현대로템이 계속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잘 잡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금 살짝 스윙 쪽으로 한 2주, 3주 정도는 감안을 좀 하시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좀 지켜보는 그런 자세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수익이 또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들 기대를 좀 해보고 싶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였고 S&T 중공업이었습니다. 우상향을 기대해 보면서 홀딩 의견 드리고요. 현대 로템과 함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익 극대화하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이번엔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772님의 사연이고요. 자, 종목의 이름이 솔본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4,737원, 비중 8%입니다. 라고 적으셨어요. 이번에는 손실 보고 계신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격은 3,515원이거든요. 솔본, 지난 3분기도 일단 적자가 났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상담을 해주실 건가요? 일단은 주가는 그렇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주가가 낮은 수준들이긴 한데 일단 매수가가 4,737원, 4,000원 부근까지 좀 반등이 나오면 현금 확보를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실적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지난 2021년도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157억 가까이 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57억 가까이 나오고 단기순이익이 300억 가까이가 넘게 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EPS 1주당 순이익이 53억 63원, 65원, 53원 이렇게 형성을 하다가 65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PER이 5배 수준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싼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던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고 하면 이번 연도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PER이 5배 수준인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적자가 언제 흑자가 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매출 감소, 영업이익이 적자가 전환이 됐다라는 요인들을 봤을 때는 비즈니스 서머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더불어 판관비가 급증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다. 지주회사의 구조의 순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경영 효율성, 투명성을 형상을 꾀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구조 조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구조 조정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인피니티 헬스케어, 포커스 신문, 솔번 인베스트먼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의료 쪽, 의료 바이오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를 좀 가지기는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영업이익이 3분기도 적자가 좀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흑자가 난다라고 해도 일단은 이번 연도는 적자가 좀 사실상 확정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흑자로 보여줄 수는 있으나 이번 연도 확정치는 적자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목표 구간들 살짝 손실 부분들이 좀 오더라도 손실을 축소를 시키면서 비중을 좀 현금을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강세 흐름도 슈팅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최근에 뭐 10월 14일이라든가 10월 26일에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주가를 조정을 받다가 슈팅이 한번 탁 나오면은 4,000원 부근들 그리고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이전에도 윗꼬리는 달렸지만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슈팅 흐름들이 나와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탁 나와주면은 우리가 위에 윗꼬리가 달릴 때 현금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 부근도 슈팅이 나오면은 4,000원이나 4,25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축소를 시켜서 탈출하자 이런 전략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 솔본이었습니다. 오래 들고 계셨는데 손절이 되더라도 4,000원 선에서는 좀 급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전략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활발하게 접수가 되고 있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 시간에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정열 전문가를 방송 전후 시간에도 계속 만나고 싶다 하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에서는 익명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시황 분석이나 뉴스에 관한 정보도 접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고고라고 적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데요. 오늘도 이정열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급등 주도주 검색식 어떤 분들이 받아서 쓰시면 제일 좋을까요? 우선은 오늘 목소리가 네. 오늘 좀 춥죠? 네. 우선은 검색식에서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4종목에서 5종목 가량들 검출이 좀 되게끔 만들어놨는데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최근처럼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들이 좀 불리한 상황들, 좀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는 상황들에서는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을 검출이 좀 되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순매수를 하지 않고 순매도를 하는 상황이라면 검색식에서 종목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온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도를 하고 있으니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 평균적으로 4종목, 5종목 정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도 바닥을 좀 다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4종목에서 5종목이 나왔을 때 한 3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기업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2차전지 업종들의 순매수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 매일매일 시장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이 위주로 시장을 판단도 동시에 할 수 있고 업종들, 어디 업종들이 단기적으로 주도할 가능성들이 높은가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기 때문에 검색식을 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적용을 해서 봐주시기를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각에도 문자가 많이 좀 접수가 되고 있는데 당첨 확률 높이고 싶으시다면 고고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이 찾고 싶으시다면 이 검색식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당첨되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번호가 6625님이 되겠습니다. 자, 사연이 좀 있으시네요. 미끄럼 타듯 쭉쭉 밀려서 한숨 쉬다가 여쭤봅니다. 동신건설 29,000원, 비중 30%입니다. 어찌하올까요? 라고 유하셨어요. 자, 동신건설 이분께서는 또 사연을 적어주셨으니까 꼭 봐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일단 현재 가격은 16,600원대고 29,000원에 사셨으니까 좀 높이 잡으셨습니다. 한참 또 대선도 있을 때고 해서 기대감이 좀 있을 때 사신 것 같은데 이분은 앞으로 대응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우디 쪽으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목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좀 주목을 받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차트상에서는 일단 좀 되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PER이 형성이 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은 EPS가 마이너스 35원 수준들입니다. 1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35원 수준들인데 이거는 작년에 확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최근에 우리 분기 실적들을 좀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은 조금 적자가 난 적도 있었지만은 단기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흑자가 좀 났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마이너스 5억 영업이익이 났지만 1분기에는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났다. 그럼 이제 영업이익이 18억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18억 정도가 났고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마이너스 2억이 났지만 흑자로 단기 순이익이 3억 가량이 났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원 수준들이었기 때문에 1주당 이 기업의 순이익 같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적자가 마이너스 한 35원 수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한 13억 정도 그 이상 30억, 20억 정도까지는 좀 볼 수 있는 단기 순이익이 그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PER을 한 150원 정도까지는 좀 잡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이 부분들이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은 일단 상관은 없습니다.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다고 해도 실제 순이익이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남았냐 적자가 났냐라는 부분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유출이 되냐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냐 약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21선에도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 의해서 살짝 우행보 움직임에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에서 돌파 흐름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습니다. 높다고 보는데 일단은 18,000원 부근 그리고 2만 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로 형성을 하지 않을까,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부근까지는 조금 욕심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이까지 2만 원까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 단가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비중이 30% 수준들이니까 대응하는 거 여력 자체가 조금 여의치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 부근들 일단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15% 정도,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확보를 한 것들 조정을 다시 받으면은 비중을 다시 확대를 시켜가지고 평균 단가를 야금야금 낮춰서 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한 1회, 2회 반복을 하다 보면은 4분기 실적들이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나온 상태에서 또 이제 내년도 이번 연도의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저평가다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내년 초까지, 내년 한 2월, 3월까지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고 지금 추가적으로 재원을 현금을 끌어와서 대응을 잡기보다는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를 하고 떨어지면 비중을 다시 확대를 시키고 다시 올라가면은 축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내년 3월까지 평균 단가 낮추는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평균 단가 위까지 올라오면은 낮추는 과정에서 손실을 좀 보기도 하실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손실을 봤던 것들은 내년 2월, 3월 달에 다시 수익을 낸 걸로 만회를 시켜서 탈출을 하자. 아마 이게 조금 대응하기는 좀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지금은 건설 업종들 자체에서 유동성 위기가 좀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내년까지 조금 여유롭게 보자. 이런 의견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세세하게 잡아드렸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세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 드리고 싶습니다.
네, 6625님 꼼꼼하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2만 원까지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 비중 조절 구간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분기까지 보라고 또 기간까지 설정을 해드렸어요. 손실 최소화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 상담이 끝나더라도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가 있을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자유롭게 입장하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1시간 지나고 나서도 24시간 항상 운영되는 방이니까 이쪽에서 주식 정보와 뉴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약속대로 추첨을 진행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만든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보내드리니까요. 당첨 확률 높이고 싶으시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는 공약주 소개 받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너가 되겠고요. 오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 기업은 제주은행. 우리 오. 또 금리가 좀 상승할 거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좀 베이비 스텝 이번 주에 그 국내 우리 한은에서도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23일에는 연준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에 FOMC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 시장에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회피처로는 은행, 금융주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피난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라는 것들, 3분기 실적에서 나쁘지 않은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들이 특히 금융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금융주로 좀 몰리고 있는 그런 특성이 좀 있는 상황들이에요. 3분기 매출액을 보면은 711억, 영업이익이 84억 원, 단기순이익이 67억 원 가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37% 정도 증가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11%가 증가된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12%, 10% 정도가 감소가 된 수준들이긴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양호한 수익률을 좀 실적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25대 은행이라든가 금융 지주사들 이런 기업들을 비교를 했을 때 BIS라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주은행이 1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BIS 자기자본 비율이랑 은행이나 금융사가 위험 자산을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을 좀 시켜놓느냐 거기에 대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로 거론되는 은행주들 속에서도 이 자본 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은행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유통 비율이 상당히 좀 낮은 상태인데 2,800억 원 수준에서 유통 비율이 한 20% 정도가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만 잘 받쳐준다라고 하고 환경만 조정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낮은 유통 비율, 낮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은행주들 속에서도 수익률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8,000원 수준에서 8,500원 수준들로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 부분이 9,000원대 저항 부분들이 좀 예상이 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뚫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해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장중에 접근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8,500원은 그냥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 한 23일까지 뭐 여유롭게 보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자막으로는 8,500원으로 나와 있지만 9,000원 이하로 접근해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전략들 세심하게 또 따로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9,000원 수준들, 그리고 2차 목표가가 9,500원, 그리고 10,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가도 이 상단 부분의 저항 레벨들 참고를 해보시면 목표가가 설정이 좀 되실 것 같고, 우리가 손절가 7,500원 수준들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8,000원을 이탈하고 7,500원 이탈을 한다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반드시 리스크를 관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손절가만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행 관련주는 전문가님 포트폴리오에서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맞습니다. 목표가 오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이 종목은 손절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500원 선 손절가고요. 9,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목표 주가 10,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이번에는 어떤 공략주 가져오셨나요? 두 번째 기업은 일진 머티리얼즈 되겠습니다. 인수되잖아요. 네네, 인수하는데 롯데케미칼이야. 이제 오늘 1조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금이 조금 유동성 위기가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야 그 신용 등급이 좀 하락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매각 대상자인 우리 일진 머티리얼즈의 1주당 가치가 얼마냐라는 것들을 좀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이 상장을 하고 있는 1주당 주가는 10만 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진 머티리얼즈의 1주당 가치가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일진 머티리얼즈는 전지방 생산 캐파가 6만 톤에서 2017년도는 22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매출이 4조 원을 상회를 하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계속 이제 창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도 그렇고 미국, 스페인, 말레이시아 추가 증설을 통해서 2025년도 중장기 캐파도 10만 톤 가량을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들은 계속 있는 상황들이고 롯데케미칼은 단기적으로는 좀 비싸게 샀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2027년도, 2025년도, 27년도까지만 오더라도 이 가격이 부담 없는 가격에서 인수를 했구나라는 것들을 검증을 해 나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일진 머티리얼즈라고 판단이 좀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21선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이제 65,500원 수준의 이하로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우리 7만 원 수준들, 7만 원 수준들이랑 여기 7만 5천 원 수준들까지도 이제 목표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것들 안내를 드리고 싶고, 우리 손절가는 제가 짧게 6만 원 수준들이 이탈을 하는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손절가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좀 손절을 할 가능성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손절가를 가까이 오면 접근을 해보시고 손절가를 이탈을 하면 짧게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들도 유효할 것 같다라는 것들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7만 5천 원 이차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도 여러 당면으로 수고를 해주신 이정열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평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장도 끝까지 힘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